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이 불안해한다며 90일 동안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다만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12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공정한 합의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트럼프의 한마디에 금융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앵커, 엄앵커 안녕하십니까? 네. 상호 관세 90일 유예 이거 반전 카드 왜 내놓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안전자산이 국채지 않습니까? 예. 국채 등 금융시장이 이제 좀 불안정하고 또 패닉 상태에서 사실 보였죠. 여기에다가 이제 부정적 반응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상호 관세를 유예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국채를 봐왔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더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간 9일에요. 미국 국채 가운데 10년물이 있는데 그게 금리가 4.4%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30년물은 5% 넘게 한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안전자산이 흔들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전격적으로 90일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의 경우는 지금 보복 관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완강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4% 추가 관세를 했는데 이거를 12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So we'll see how it all works out.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amazing. I think that our country is going to be at the end of a year or shorter, but I think we're going to have something that nobody would have dreamt possible. 네, 짚어주신 대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급등한 배경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던데 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측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쟁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카드다 이런 전망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가 늘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피해를 보는 면도 손해를 보는 면도 있어요. 그냥 국채를 갖다가 이제 팔아야 되면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이 관세 전쟁으로 노림수는 재정 적자를 감소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정반대로 가는 건데 중국이 손해를 보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면서 대응하는 것이 이런 미국 국채 매도다, 이런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네. 미국이 다시 한번 또 관세 폭탄 위협하고 중국은 다시 한번 또 즉각으로 전방위 보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34% 하던 걸 갖다가 84%로 이제 올려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이고요. 중국 현지 시간으로는 낮 12시 1분에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전방위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미국 군수 기업 6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런 명단에 추가를 한다거나 또 지금 미국 12개 기업이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또 드론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바이오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중 용도, 그러니까 민수용, 군수용 이 물자 수출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추가 관세 50%에 대해서는 이게 부당한 조치니까 WTO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를 했어요. 이런 조치 전방위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정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을 좀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해당 기업이 중국 기업들과 이제 뭐 수출입 거래하는 걸 이걸 제한하거나 이제 뭐 금지를 시킨다든가 또 중국서 이제 뭐 투자나 신규 사업 또
인수합병 이런 것을 또 제한을 두는 것이죠. 예. 이런 조치들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데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강경합니다. 미국이 이제 보복 관세 조치를 하게 되면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결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한번 관련 발언을 이제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如果美方置两国和国际社会的利益于不顾，执意打关税战、贸易战，中方必将奉陪到底。 이런 관세 전쟁이 결국에 미중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일 텐데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키를 주고 있는 셈인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측 불허의 인물이니까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좀 중국과 협상할 문을 여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니까 나도 자신도 보복 관세를 한다. 그리고 중국은 합의를 원한다. 근데 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자존심이 강한 남자인데 뭐 그와 어쨌든 합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의는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런 얘기는 분명히 시장에는 좋은 신호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상호 관세 유예하겠다 발표하고 또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시장도 급등했죠. 그렇죠. 이제 오늘 이른 아침에 이제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또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를 누그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값이 오르고 또 국제유가 이것도 또 올랐어요. 우리 코스피 물론 코스닥 다 좋은 신호였죠. 그래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장 초에 개장하자마자 예. 직후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가 급등을 하면서 매수 예. 사이드카가 발령이 되기도 했죠. 지금 이제 지금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지금 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제가 보금 전에 봤더니 5% 이상 급등세 코스피가 예. 보이고 뭐 코스닥도 한 4%대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개장 직후에 38원이나 이렇게 내려가서 예. 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90일 유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를 텐데 우리 나름대로의 그 남은 시간 동안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정인섭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서 어제 그리어 네. 미국 USTR 무역 대표부 대표와 이제 같이 만났는데 지금 자동차 철강 관세 25%이 부분은 지금 뭐 변화가 없는 걸로 예. 알려져 있어서 요거에 관세를 좀 낮추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정본부장의 경우는 미국의 이런 갑작스러운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서 긍정적이다. 상당히 이렇게 담담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앞서서 28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그래픽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대미무역 흑자를 좀 줄여라 그리고 이제 관세를 하다 여기에다가 이제 방위비 협상 요거까지 이렇게 한 바구니에 넣어 갖고 하는 원스톱 협상 이거를 이제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만 경제 안보가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제 안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협상이 시작이 했으니까 이제 안덕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시 방미를 해서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그 협상의 구체적인 뭐 합의, 큰 틀의 합의, 중요한 합의는 차기 정부 들어서 이루어질 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증시 급등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시장이 사이드카 발령됐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상은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선 잠룡들도 이와 관련해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관세 전장이란 게 우리나라 이제 대외 환경 그리고 국내 경제 환경 이걸 갖다 급격히 바꾸니까요. 당연히 이제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어느 후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또 그런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재들이 주변에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뭐 노무현 당시 뭐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한덕수 이제 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다 이렇게 통상본부장 또 뭐 그다음에 주미대사 이렇게 하면서 과감하게 상대 진영이지만 이렇게 발탁해서 썼거든요. 과연 어느 후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곰곰이 따져보겠죠. 그리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요.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그 저성장 올해 이제 다 1%대 저성장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근데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게 역선장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급반등시켜서 성장률을 높이는 게 대선 후보에게는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에 있어서 좀 성장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래 산업, AI 이런 데 집중 육성해서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반도체 특별법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이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야 된다. 뭐 이런 규제 완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 완화 쪽에서 이런 공약이든지 뭐 어떤 정책이든지 제시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좀 긍정적인 정책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